안녕하세요. 상당히 오래간만에 동영상을 올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네이버 블로그 천문명리학 하나님의 신묘년 운세를 이렇게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올린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선 이제 들어가서 보면은 이렇게 문자로 딱 돼 있어가지고 쭉 읽어보면은 어떻게 알 수가 있는데, 그거를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선 이렇게 동영상을 좀 올리고 싶어가지고선 지금 오늘 동영상을 올리는 거거든요. 잠깐만요. 그래가지고선 지금 동영상을 올리는데, 제가 동영상을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보통 영감이나 영감이라는 게 이제 귀신점하는 거죠. 이게 귀신으로 교통해가지고 이제 귀신이 자기 몸 안에 들어와가지고선 어떠한 이렇게 계시를 줘가지고 이렇게 맞히는 거가 이게 점술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귀신점하는 저기도 있지만은 이렇게 명리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인간의 논리. 인간의 이성에 근거한 논리로 해가지고선 이렇게 축적된 경험치로 해가지고선 이렇게 정립한 것이 이렇게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명리를 논리로 보는 계면역 운세 이렇게 그래가지고 제목을 썼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들은 명리가 주먹구구식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정한 근거가 있는 논리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경험치를 통계학적으로 분석해가지고 정립한 학문이 바로 명리예요. 명리거든요. 그럼 보통 명리라 그러면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명리라고 하면 이렇게 미래 예측하기라 그래요. 미래를 앞날을 보는 예측하기라 하거든요. 이게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랜덤식으로 개연성 있게 그냥 오리무중하게 이게 자기 의지대로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은 보이지 않는 세력이 지배해가지고선 자기 노력하는 거 이상으로 또 이하로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그런 사건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미래를 알 수가 없는데 그래도 옛날 동양의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경험으로 해가지고 통계치를 이렇게 정립해가지고 이게 정리를 했어요. 이게 가장 근거적으로 보니까 근간이 되는 게 주역이 먼저 태생돼서 나왔죠. 그 다음에 주역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론이 나오면서 사주 오행론이 나왔어요. 사주라는 거는 연월일시 내기둥을 말하지만 거기에는 음양 오행설을 말합니다. 이게 사주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옛날서부터 이렇게 보면 저놈은 저렇게 생겼는데 인생을 쭉 살다 보니까 저렇게 생긴 놈은 저런 성격으로 해가지고 요런 틀로 이렇게 일을 하더라.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점점 알게 돼가지고선 얼굴 형으로 해가지고선 이 관상학이 또 나왔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이 관상이라는 것도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상당히 잘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가 50 넘어서 60대 이렇게 제 나이지 가면은 지 얼굴에 책임을 져야 돼요. 그냥 쉽게 말하자면 그 사람의 살아온 과정이나 이것도 얼굴에 다 나타나지만은 현재 상황에서 이 사람이 어떠한 으로 이렇게 진행된 과거는 과거, 현재, 미래 가지고 연관이 돼 가지고선 그 얼굴에 그때는 나타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나이가 50 넘어서 한 60세에 이렇게 접어들어서는 지 얼굴에 책임이 져야 되는데 특히 이제 말년은 코 밑에 이 하관을 많이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얼굴 전체를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이 이게 딱 보면 저 사람 얼굴이 피어가지고 일이 잘 풀리는구나. 그걸 알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디룩디룩 얼굴에 늙어서 심술이 붙는 경우가 있고 이게 거무쭉쭉 해가지고선 좀 운이 암울하게 가고는 이거를 막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게 관상학의 명리학 중에 하나입니다. 이 관상학이 내가 보기에는 주역은 그렇다 해도 사주하고 관상이어야 이 관상도 사주만큼 잘 맞더라는 얘기죠. 그 외에 장명하는 게 있어요. 장명. 내 이름 허면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허자에다가 그냥 이름면자 이렇게 쓰는데 이 장명학은 중국에서 한자 변으로 해가지고 많이 이게 통용돼서 나오는데 이거는 안 맞습니다. 왜 안 맞냐면은
이 운수라고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면면은 그 동양 사람만이 아니거든요. 동양이나 쉽게 말하자면 이게 그 한자에 영향받던 중국이나 한국 사람 이런 적이 아니거든요. 그리고선 저기 그 뭐야 이렇게 일본도 한자를 많이 쓰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장명하는 이 자체에서는 전 세계 모든 사람을 통틀어 봐서는 그 서양에서는 쉽게 말하자면 그 이름을 이렇게 운의 적이 돼가지고 관여하지 않고 생긴 재벌이에요. 그래가지고선 뭐 그 저는 이제 영국 프리미어 리그 이렇게 보는데 그 옛날에 그 레스터 시티에 드링크 워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물 마신다. 그다음 메리 웨더 뭐 이런 식의 이름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 장명이 제일 많으니까 성경에 그러니까 데이비드 그러니까 다윗 이것이 서양에서 이름이 제일 많아요. 심지어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거 제수해가지고 저기 한 놈은 그 예수 이름이라고 딱 가브리엘 제수해 딱 이렇게 짓는 놈이 있고 이 풍수는 죽은 사람 무덤 이렇게 얘기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그 배산 임수해가지고 딱 나오고 그러는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별로 안 맞습니다. 예. 그 뭐 묘자를 잘 쓰면 조상이 뭐 음덕이 붙여가지고 자식이 잘 된다 했는데 이것도 별로고 이것도 안 먹고 그래요. 이 주역은 제가 봤을 때는 참조만 하고 되는데 이거 시초 이론이기 때문에 주역은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볼 때 그 통계학적으로 이렇게 학문적으로 정립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사주와 관상이다 이거죠. 관상은 상당히 잘 맞습니다. 그 사주 오행 얘기는 지금도 전반적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저기를 하는데 이 사주 명리는 이게 뭐야 저기 수학이나 물리의 경제학이나 이런 거에서 이렇게 가설 명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씨앗, 그러니까 금, 묘, 화실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나무 뿌리가 이제 그 묘목이 되고 거기서 꽃이 맺고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저기 그 과실을 맺는다. 그러니까는 애가 태어나서 장성해서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이제 과실을 맺고 자식을 두고 이제 그렇게 늙어 죽는다. 그 다음에 생로병사 이런 것도 일종의 그 이렇게 사주에서는 적입니다. 이렇게 가설 명제예요. 그래서 사주는 오행론이라 그러는데 오행론에는 이렇게 수, 목, 화, 토, 금으로 이렇게 변해가는 이 과정이 딱 있어요. 그래가지고 수성은 목성을 생하고 목성 화성을 해하고 화성은 토성을 하고 금성은 다시 이제 저기 온도 변화해서 수성으로 간다 하는 이제 요 돌아가는데 이거는 요렇게만 돌지 이렇게 반대적으로 가고 하는 그런 것이 없어요. 이것도 쉽게 말하자면 가설 명제 중에 하나입니다. 사주의 운양 오행사가 가설 명제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뭐냐면은 탐생망도 뭐 탐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몇 가지 여기 나오는 그 가설 명제 큰 저기가 있어요. 쉽게 말하자면 1 더하기 1은 2다라고 정의를 하자. 이렇게 수학에서 이렇게 얘기해서 뭐 2 더하기 2는 4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나가는 가설 명제로 하는 식으로 이 그 정립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그 사주도 이게 가설 명제고 가지고 이게 경험치로 해가지고 딱딱 정립된 학문이라는 얘기죠. 세상의 모든 학문이라는 것은 그 인간의 경험치나 인간의 그 행동 방식에 따라서 일정한 틀이 있는 걸 딱 이렇게 잡아내 가지고 거기에 이제 요런 사람은 이렇게 한다는 거는 통계치로 해가지고 정립한 것이 이게 학문이거든요. 가장 이제 비근한 것이 뭐냐면은 미래 예측하기에는 뭐냐면은 경제학과 통계학이 있어요. 경제학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저기 하지만 이거는 사람들이 그 심리학, 사람들이 그 행동 양식이나 그 경제 활동 양식이 일정한 틀에 지나가는 거를 발견해 가지고선 거기에서 이제 요런 틀에 가지고 요런 정책을 쓰면은 요런 식이 이렇게 된다 하는 그런 식의 이제 그 가설 명제해 가지고 이론이 정립돼 가지고선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경제학이에요. 이게 통계치는 이게 딱 잡아내 가지고선 뭐 이렇게 통계치가 이렇게 나와 가지고 어떻게 진행될 거다 하는 게 이론으로서 이렇게 미래를 예측하는 거 이런 것이 경제학이나 통계학도 미래 예측학 중에 하나거든요. 그거가 똑같이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이 사주의 음양 오행설
음양 오행설 이것도 분명히 미래 예측학인데 딱 통계학적으로 정립된 학문이라 그런 얘기죠. 그래가지고선 이게 명리는 미래 예측학인데 그 경제학이나 통계학처럼 이 사주도 음양 오행설에 근거해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학문으로 발전해 왔다. 그래가지고 제 그 네이버 프로그 초면명리 하나 들어가면은 그 누가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당나라 시대 때 옛날에 제갈공명에서부터 누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론이 정립했다고 하는 것도 제가 이렇게 딱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정리해둔 것이 있어요. 초면명리 하나님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내가 그걸 딱 정리한 것이 있거든요. 가서 이렇게 딱 보면 아 이런 식으로 이 학문도 발전해 와가지고선 지금의 사주가 이렇게 태동됐고 음양오에서 근거해서 했구나. 그 기초는 주역이구나. 그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관상학은 철두철미 통계학입니다. 관상학이라는 건 철두철미 통계학이에요. 그러니까는 사람 요렇게 생긴 사람은 요런 성격으로 살고 요렇더라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 통계학적으로 다 나온 것이 이게 관상학이에요. 근데 그것도요 지금의 전 상황을 딱 보는 건데 상당히 잘 맞습니다. 이 관상이요. 그래서 저는 한 지금까지 제가 1996년부터 명리를 공부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횟수로 27년 동안에 사주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관상학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또 하나님 있는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이렇게 딱 보게 돼가지고 시켰는데 영안이 떴다 그러잖아. 그래가지고선 어떤 사람을 이게 딱 보면요, 내가 딱 느끼는 필링이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이다. 이 사람은 이렇구나 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맞추는 딱 느낌으로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사람들이 그 얘기하면 뭐 귀신 좀 와가지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저는 하나님이 주신 그 영안을 떠가지고 사람을 보고 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하고 자꾸 이게 통화하는 분, 이게 김모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 사진이나 그 관상을 딱 보면은 이 사람 무슨 병으로 몇 살까지 살겠다 이게 딱 맞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상당히 적중률이 높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게 감각으로 딱 집어서 얘기하는데 그 사람 사주를 딱 대면 그때 딱 이렇게 안 좋은 것이 딱 이렇게 다가오는 것이 저는 이렇게 몇 번 느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무슨 얘기냐면 자기는 그 사람 얼굴을 보면 귀신이 쓰였다. 이 사람은 몇 살까지 무슨 병으로 죽겠거나 그걸 딱 알 수가 있는데 그 사람 사주를 딱 알면은 나는 쭉 풀어가지고 그 사람이 예측한 그 나이하고 제가 사주상에 나오는 그 대운하고 세운하고 맞춰가지고 그때 고비가 오겠다. 이걸 딱딱 맞춰가지고서 서로 놀랬죠.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 것처럼 이 관상학이라는 거는 철두철미 통계학적으로 나온 적인데 그런 측면도 이렇게 그 관상학적으로 통계학적으로 정립한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 측면에서 영화를 뜨고 볼 때는 딱 영적으로 느끼는 것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 거는 저기죠. 그러면 그런 거는 저기고 하는데 명리는 특히 이제 사주, 팔자, 음양, 오행서 이거는 논리로 돼 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론이 정립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오행론, 육신론, 운성론, 신살론 쪽으로 이거를 이렇게 계명은 계명고 육식갑자 천간 10개, 지지 12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오행론 육신론을 해가지고 이렇게 딱딱딱딱 이론이 정립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는 오행론 육신론으로서 계명년 내년 계명년은 어떤 성성으로 되어 있느냐 이제 그걸 보는 거죠. 계묘는 천간은 계수고 밑에는 묘목이에요. 그 계수라는 건 작은 물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작은 물, 그 찻잔 속에 담긴 물, 이렇게 남자 정액, 그 다음에 그 쫄쫄쫄 흐르는 샘물, 요거를 뜻하는 것이 계수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북방으로 해가지고서 검정색을 얘기합니다. 검정색을 뜻해요. 그래서 묘목은 작은 초목이나 수풀이나 이렇게 풀을 얘기하는데 요거는 띠는 토끼띠를 얘기해요. 그래가지고선 요것이 뭐냐면 계면연은 검은 토끼라 그래요. 검은 토끼띠의 해라 그래요. 그러면 보통 염소가 이렇게 음란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피어나오고 이렇게 새카마면은 저 음흉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거기서도 검은 토끼니까 이게 토끼가 또 얼마나 그게 또 저기 합니까? 그러니까 이 검은 토끼의 그 특성이 그대로
계면연에는 작동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검은 토끼가 뭐냐면은 이것 자체가 계수는 묘목을 장생자를 두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계수는 묘목이라 가지고 지지에 식신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식신은 너그럽다, 풍족하다, 뭐 잘 먹는다 이런 뜻이 포함되고 장생은 똑똑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여기 신살이냐면 장송, 도화, 제설, 육해가 이렇게 포함돼 가지고 신살상에 이것이 이렇게 함축되어 있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자면 검은 토끼 계면연의 특성은 장생과 식신, 요거는 요 자체로 해서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듬직하게 뭐랄까 똑똑하고 이제 풍족하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신살상으로서 그러니까 연월 일제하고 타인한테 작용할 때는 어떤 거냐면은 장성, 고집, 그 다음에 도화, 끼가 있다, 그 다음에 꾀돌이 기질이 있다, 그 다음에 육회살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네 가지 속성이 검은 토끼라는 거에서 딱 나타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 까만 토끼네 그러면은요, 토끼라는 거는 그 자체에서 상당히 똑똑해요. 그 다음에 아주 야무지고 똑똑하고 야무지고 그 다음에 번식력이 되게 세요. 그러니까는 그 중에서 검은 토끼는 되게 새끼가 강하다, 음란하다, 이건 도화끼를 또 얘기합니다. 그래서 꾀돌이 기질도 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계면연 검은 토끼로 표현되는 특성이 그대로 나타난 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가지고서 이 계묘 이거는 뭐냐면은 무엇을 많이 얘기를 하냐면은 이렇게 해요. 계묘 이 자체는 자기가 이렇게 작은 물에 작은 초목을 딱 이렇게 띄고 있는 요 자체이지만은 요것이 뭐냐면은 그 자체로서는 이게 나약하고 자꾸 그래요. 그래가지고 자꾸 그래가지고서 자꾸 그 옆에를 톡톡톡톡 쳐가지고서 어떤 사건 사고를 유발시키는 기질이 상당히 강합니다. 이 개수는 이렇게 톡톡 쏴가지고 어떤 사건 사고를 유발해요. 그러니까 자수와 갖다 해주고 톡톡 쏴가지고서 어떤 것을 사건을 유발하는 기질이 있고, 이 묘목이라니까 긁는 기질이 있어요. 이렇게 긁는 거, 핥힌다, 긁는다 하는 그런 기질이 있는 것이 묘목이에요. 그러니까는 상대방한테 이 계묘라고 하는 계면연의 특성은 뭐냐면은 자기는 쉽게 말하면 똑똑하고 너그럽고 저기 하면서 타인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면 이렇게 톡 쏘고 긁는 그런 식의 전반적인 성격이 다 이렇게 도져 있다 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계면연의 오행과 육신론에서 나오는 그 특성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뭐 이렇게 내 올해 운세가 어떠냐 이렇게 얘기할 때는 적어도 자기 생년월일을 이렇게 만세로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연지, 월지, 일지, 시지 해가지고 쭉 나오는데 거기서 뭐냐면 일간, 일해 해가지고 내가 어디에 속하느냐 그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천간, 십간에서 갑목이냐, 을목이냐, 병화냐, 정화냐, 무토냐, 기토냐, 신금이냐, 경금이냐, 신금이냐, 계수냐, 임수냐. 뭐 자기는 그거를 지금 적어도 내가 뭔지를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 따라서 이 계묘가 어떻게 작용하느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운세를 파악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운세라는 건 일주 기준으로서 그 사람 성격, 그걸 성격이라 가지고 요거는 일주론에서 가장 정해진 게 요건 일주론에서 많이 이렇게 전형적으로 일주론에서 이렇게 파악이 되는데, 일주론에서 보니까 자기의 태생적인 성격이 딱 나타나요. 태어날 때서부터 갑자 일주의 성격은 어떻고 을축일주의 성격을 어떻고 하는데 이건 천성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천성을 76억 명을 60등분해가지고 천성을 딱 구분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거기서도 뭐냐면은 이 목성 기질, 화성 기질, 토성 기질, 금성 기질, 그 다음에 수성 기질 이렇게 해요. 이 목정 기질은 이렇게 쉽게 말하면 적이에요. 목정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학자풍이라 그래가지고 좀 듬직하고 좀 묵직하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 병화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사리에 판단해 있고 머리가 비상하게 빨리 돈다고 하는 이제 쉽게 말해 예의를 많이 적해요. 그러니까 예의 예지신 이렇게 하거든요. 요거는
무토, 기토는 이게 신용을 많이 지켜요. 믿음, 신용을 많이 지킵니다. 그 다음에 신금하고 경금은 이게 의리를 많이 지내요. 그 다음에 임수하고 계수에 이렇게 그 일간인 사람들이 뭐냐면 이렇게 사이 판단 되게 빠르고 머리가 좀 비상하고 빨빨 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요거는 인이 예지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인은 요거는 요게 의는 이거, 얘는 화성, 지는 이거고 요건 신이라 그래요. 요게 아주 오행론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갑을 목적 인사는 어진 거를 되게 따져. 그래서 갑을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학자풍 쪽으로 많이 나가요. 되게 저기 하고. 근데 얘는 병화 이렇게 되는 이게는 예를 많이 따져요. 예의를 많이 따져요. 그러니까 기토, 무토 이런 사람은 신이 믿음을 많이 이게 신용을 많이 지켜. 그다음에 경금, 신금은 의리를 많이 떼. 그래가지고 요즘 신금, 경금이 이렇게 군인, 경찰, 산업 쪽으로 많이 나가요. 그 다음에 지인은 임수, 계수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장사나 이렇게 판사 쪽으로 가거나 사립한다는 증권 이런 쪽으로 많이 가고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갑목, 을목, 그 다음에 병화, 정화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계묘가 어떻게 작용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전반적인 큰 틀은 여기에서 판단이 되는 거죠. 가장 저기한 예를 이렇게 보면은 저기 하면은 그 갑자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면은 갑자 이렇게 하면은 갑자국이지 이렇게 우리나라 갑자는 여기 있구나. 이렇게 하는데 이 갑자를 하면은 계묘가 오면은 갑자가 예를 하나 드는 거예요. 갑자 일주의 사람들은 계묘가 오면은 이게 인수하고 비겁으로 겁대로만 이렇게 와요. 그러면 이게 자묘 상령이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서 이 갑자 일주 사람들이 되게 이제 돈이 마르고 되게 날카롭고 되게 신경 쓰는 일이 발달이 된다 그래요. 이 갑자 일주 사람. 그다음 을축 일주 사람들은 계묘가 왔을 때 어떻게 되면 요거 계묘가 왔을 때면은 이렇게 편인에다가 이게 저기 해가지고선 그 뒤에는 비겁이 이렇게 오고 그러거든요. 을축일주 사람들은 이렇게 일단은 그 재물이 좀 마르고요, 좀 까다롭게 되고 그래요. 그 다음에 병자 이렇게 해가지고선 갑자, 을축, 병인 이렇게 하는데 이 병인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저기로 오죠. 이게 이제 인수에다가 정관으로 오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그 경쟁에서 이겨가지고서 득세한다. 이제 이런 식의 이제 그 해석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거는 오행과 육신론에서 가장 기초적인 면으로 이렇게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이게 60가짜를 쭉 해가지고 60가짜를 쭉 설명해가지고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갑자, 을축, 병이 되면 자기 일간이 60갑자에 쭉 있는 거를 쭉 설명하면은 그런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죠. 그래서 시간 나면은 갑자 일주의 사람은 어떻고 뭐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일간 위주로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자기 개인적인 요소가 좀 많아요. 개인적인 거고 배우자나 가정적인 측면이 많이 해석이 돼요. 그렇다면은 그 사람의 사회적인 측면을 보고 할 때는 뭐냐면은 월지, 여기서 말하는 월지 기준으로 해가지고 직업과 사회적인 측면은 월지 기준으로 해가지고 계묘가 어떻게 작용하느냐 이걸 봐가지고선 월주 기준으로 해가지고선 사회적인 거나 직업적인 측면을 판단하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참고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이게 60가지 경우의 수가 나와요. 그 다음에 월주에 또 60가지가 나와가지고선 이 전반적으로 그 사람의 운세를 파악하는 3600가지로 해가지고선 그 사람의 이렇게 운세를 파악한다 이렇게 하죠. 보통 일지는 자기가 부리는 부하고 자기 이제 밑에 저기 때는 자기가 좀 저기죠. 그 다음에 연지 같은 경우는 국가는 큰 틀에 저기 하는 얘기인데 그거는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국가를 이렇게 운영하는 사람 외에는 쉽게 말하자면은 연지는 별 영향이 없어요. 그래가지고선 본래 운세 파악할 때는
자기 일간 기준으로 일지하고 얼지로 이렇게 비교해서 딱 보면은 그 사람이 올해 운세가 어떨까 이렇게 딱 알 수가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서 운세 파악하는데 전반적으로 인구 76억 명의 사람이 3,600가지의 틀에 집어넣어가지고 그 사람이 운세가 어떻다 이렇게 파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명리라는 거는 60진법의 그냥 논리 학문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내가 태어난 천성은 60가지고 거기에 60가지 경우로 딱 이렇게 그 운세를 딱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선 그 3,600가지를 딱 보는 거죠. 거기서 이제 고유한 자기의 운세를 파악하는 거는 태생적으로 딱 이어져 오는 대운행을 집어넣으면은 대운상에 내가 어디에 이게 와 있고 운세상으로는 올해 계면년은 어떻게 진행되는구나 이렇게 파악하는 것이 운세 파악입니다. 처음에 명리 공부할 때 이렇게 막 이렇게 운세 파악하고 이 사람이 올해 어떻고 내년 어떻고 이게 파악할 때 그게 되게 이제 그렇게 저도 처음에 막 공부할 때 정태론 쪽으로 이 사람 성격 그런 거는 그 일주론이나 이런 걸 봐가지고 다 알 수가 있거든요. 일주론하고 격국에 파악하면은 기본적으로 그 사람 태생적인 성격하고 격국론에 이 사람이 어떤 성격으로서 어떤 직업을 갖는 걸 다 잡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대운하고 세운하고 딱 집어넣어가지고 이 사람이 올해 어떻고 내년 어떻고 요런 걸 맞추는 거는 저도 처음에 공부할 때는 되게 좀 그렇게 좀 이렇게 그 뭐랄까 두렵다기보다는 좀 이렇게 그 난감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하도 이제 제가 이제 명리구령은 1990년부터 27년간 이렇게 했는데 횟수를 27년을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지금은 이렇게 딱 보면 운세 파악하는 것만큼 이렇게 쉽더라고요. 그냥 그 틀에서 딱 해가지고 3,600가지 중에 하나 이렇게 딱 집어 딱딱 집어가지고 그게 나오더라는 얘기죠.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해가지고 일간 기준으로 해서 쭉 보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이렇게 오행론, 육신론, 운성론에서 이거는 이제 성격 이론입니다. 성격 이론이라 그래요. 성격 이론이라 하는데 이 성격이 결국에는 그 사람의 운명이 돼 숙명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당사주 이론이 운성론에서 이렇게 운성론에서 그러니까 초기, 중기, 작년 그다음에 말년 이렇게 해가지고선 이렇게 구분한 것이 있어요. 요것도 이 전변 운성론에서 나오거든요. 이거 뭐 태절묘 뭐 그때 뭐 목욕 장생으로 쭉 나가고는 12가지가 있어요. 12가지. 12운성에 12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운성론에 가지고선 이거는 정태론적 얘기인데 내가 초기 어렸을 때, 그 중기, 그 다음 작년, 그 40세 이상부터 말년 60살 이상부터 요걸 쭉 봤을 때는 운성론에서 어떤 틀에서 이렇게 적용돼서 간다. 그 상태론 쪽 딱 나오는 거는 운성론에서 상당히 정확히 나옵니다. 요거는 당사주 이론에서 나와요. 고전 교국파의 한 이론이 당사주 이론에서 운성론이 많이 나와요. 이게 운성론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일주론이에요. 갑자일주는 어떤 성격, 을지는 어떤 병인은 어떤 성격 해가지고 일주론에서 딱 나오죠. 거기서 이제 동태론 쪽으로 해가지고선 그 월주하고 세운하고 대운하고 적용해가지고 운세를 파악해내는 거죠. 운성론은 전반 성격인데 그 이게 초기, 중기, 말년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당사주 책을 찾아봐가지고 공부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내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운세 파악할 때 가장 중요시 보고 그러니까 제가 비중 있게 보는 거는 신살론적 측면입니다. 여기서 볼 때 이렇게 이 사람이 운상으로서 그 운성상에 장생으로 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걸 깔고 누려고 하면서 이게 식신하고 재성으로 오냐 뭐 이런 걸 딱 보면서 오행과 육신론의 이 신살론을 딱 접목하면은 그 사람 운세가 딱 나오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신살론적으로 딱 보면은 계면연의 신살론적 운세는 장성, 고집스럽게 뭘 한다, 의무적으로 새로운 걸 한다 하는 그런 식의 장성, 그 다음에 도화, 이거는 뭐 이렇게 사치스럽고 바람기, 뭐, 그 다음에 그 여자 만나고 배우자 만나고 하는데 그런 거. 새끼를 말합니다. 이게 제사는 남을 위해서 이게 꾀돌이처럼 이렇게 부려가지고선 이게 저기 하는 거죠. 이게 꾀를 부린다는 살이에요. 육개살은 이게 백이 종근 살이라고 합니다. 이거는요.
그거는 자꾸 저기만 이렇게 그 강요를 하는 거죠. 백이 의무와 책임만 강요하고 백이 종근하게끔 하는 그런 식의 얘기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올해 저 이재명이 문재인 같은 사람들이 요거 재살이 돼 있어요. 재살. 요 재살돼 있는 사람들이 뭐냐면은 저기에요. 이렇게 꾀돌이 기질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자기 이제 죄 짓고 나서는 나 안 했어 이렇게 발뺌하는 거예요. 재살이야. 이게 재살이 뭐냐면은 이게 꾀돌이 기질이라고 하는데 남을 이용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또 정의하면 죄 짓고 숨어 산다는 뜻이에요. 요것이. 이거 제 가장 이게 문재인하고 이재명이가 올해 재살입니다. 근데 올해 그 이재명은 저기 윤석열은 6개살이에요. 6개살이니까 책임하고 의무만 강요되고 별 재미가 없는 살이 6개살이에요. 그때가 여기서 이제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요거 자아수 이렇게 신자진 해가지고 요거면은 6개살이 윤석열은 되게 강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6개살이 강한 게 뭐냐면은 이렇게 자꾸 뭘 이렇게 하려고 해도 그냥 그 일이 그 6개살 방해살이라고 합니다. 자꾸 이렇게 태클을 걸어요. 이게 방해살이 6개살이거든요. 이게 저기 그 윤석열 사진을 개면했는데 이게 6개살이어가지고 되게 좀 이렇게 방해살이 많아요. 그래 보면 자꾸 의무와 책임만 강요되고 자꾸 백의종군만 하게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일이 안 좋게 꼬인다고 하는 거죠. 요거는 저기 신설상에서 이렇게 표현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5회는 60년은 전반적으로 내가 이제 식신으로 왔느냐, 재성으로 왔냐, 관세로 왔냐 이렇게 파악하는 거는 이 일간 기준에서 파악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월지 기준에서는 내가 직업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을 딱 해가지고선 얼주 기준에서 그걸 파악해서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일지 기준은 나 개인적인 사항, 가정서, 그 다음에 부인이나 남편에 관한 사항이 일지 기준에서 딱 알 수가 있죠. 그걸 신살로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신살로적 측면에서는 장성이냐 도화냐 재산이냐 육회냐 이렇게 할 때 장성살이 딱 오면은 뭔가 자기 의무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딱 발동을 해요. 그래가지고 뭘 하면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뭐 연구직에 하면 아주 그냥 의무적으로 하고 그런 식이 딱 오고 도화살이 오면 은근히 이제 바람기가 있고 삭치기가 도지고 그래요. 그냥 이성을 만나려고 그러고 뭐 그래요. 그 제살 같은 경우는 꾀를 부린다는 거죠. 꾀를 부리고 뭐 자기가 이제 그 나쁜 짓 하거나 이러면서 나는 안 했다 이렇게 발뺌하는 그러고 육개살은 이게 그 방해살이 돼가지고 쉽게 말하자면 이렇게 깎아줌 중이 된다고 하는 그런 식의 저기죠. 이게 자꾸 야 너 저기 하지 말고 그냥 그 산속으로 그냥 입산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자꾸 강요받고 의무하는 그런 식의 그 육개살이죠. 요런 거에 다 이렇게 올해는 계면년은 특히 그렇게 적용된다 이제 그런 식의 얘기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그 삼재이론이에요. 보통 이렇게 큰 달력에 보면은 그 뭐야 저기 그 육식가짜가 쭉 있으면서도 간혹 그 밑에는 이사 가는 날가 손 얻는 날이라고 딱 써 있는 게 있어요. 삼재이론에 손 얻는 날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 게 있어요. 손 얻는 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귀신 작동을 하지 않는 날 이런 뜻이에요. 그거는 영적으로 딱 저기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이렇게 운성론적으로 이렇게 딱 보면은 이게 저기예요. 그 손 얻는 날 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귀신이 작동하지 않는 날 해야지 그때 이사 가면 좋다 하는 것이 이 삼재이론의 저기야. 이게 귀신이론입니다. 귀신이론이라고 하는데 올해는 원숭이띠, 쥐띠, 용띠, 신자진의 머무를 삼재라 그래요. 머무를 삼재는데 요게 어떤 살인지 그 육개살이라 그래요. 육개살. 육개살이라 그러는데 요거는 이론상으로 운송론상 병사, 묘에 이렇게 속해져 있을 때가 그 삼재라 그래요. 그러니까 신자진이 인묘진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이 요것이 그 병사 묘에 그 속하는 시기라 그래. 그래가지고 이렇게 머무를 삼재시기라 그럽니다. 그러니까는 원숭이띠, 쥐띠, 용띠가 머무를 삼재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방해살이 있는 그러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머무를 삼재는 작년 같은 경우는 어떤 큰 사건 탁 해가지고선 당신 이제 그 삼재가 시작된다 이렇게 딱 해가지고 올해는 머무를 삼재니까 방해살이라 가지고 자꾸 일이 진척이 안 돼요. 그냥 머물러가지고 일이 진척이 되니까 어떤 일이 푹푹 빠진다 그래. 함정에 빠지는 운세라 그래요. 그래가지고선 방해살이니까 방해가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진척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 쥐띠,
그러니까 원숭이띠, 쥐띠, 용띠는 올해는 육개수에 방해가 많이 일어난다. 이제 그런 식의 그 삼재죠. 그 요까지는 이게 전반적인 이론에서 이제 오행육신을 이렇게 순서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이론에서 내가 이제 그 얘기를 할게요. 작년에는 이민회고 천산둔이었어요. 올해는 또 저기 없는데 술의 둔이라는데 왜 술의 둔이 나오냐 하는 거는 설명하려고 그러거든요. 이게 작년엔 이민년 천산둔인데 이건 같은 둔이면서도 이걸 머무를 둔이 이건 쫓겨날 둔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돼지로 해가지고 쫓겨난다 이런 뜻이에요. 천산둔 해가지고. 그러니까는 돼지와 같은 소인배들에게 쫓겨나가지고선 숨어 산다고 하는 것이 이민년 올해의 운세였어요. 근데 내년에는 술의 둔이 돼요. 술의 둔. 이게 둔은 머무른다는 뜻이에요. 머무른다. 주둔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이렇게 치락할 때 어떤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머무르고 이거 주둔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저 성을 공략하기 위해서 잠시 이렇게 머무르고 있는다 해가지고서 하는 것이 올해는 술의 둔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 술의 둔이 나왔냐 이렇게 하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내가 이제 그 계면년 운세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유튜브 동영상을 막 뒤적거리고 해봤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주요기를 딱 해가지고 그 계면년에는 화태큐라고 하면서 이렇게 막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화태큐 이렇게 해가지고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택화석이라고 해가지고선 이렇게 팍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왜 그랬더니 이 계수는 택이라고 해가지고선 저기를 하는 걸 봤거든요. 택이라 해가지고선 작은 물에서 택이라 해가지고선 하고 그다음에 그 묘는 화라고 해가지고 쭉 이렇게 하는 거 있는데 그 이론이 안 맞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구상에 주역 이론은 상당히 근거 있는 학문이에요. 근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오리무중에서 이렇게 발견했거든요. 그러니까 주역 이론에 딱 보면요, 그냥 마음 정갈하게 먹고 정한수 떼어놓고 목욕제기하고 난 다음에 내가 바라는 걸 딱 써놓고 동전 던지는 걸 말합니다. 솔잎 던지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팥을 던지는 걸 말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개연성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논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던져가지고 거기서 나온 캐 가지고서 64캐에서 내가 어떤 캐다 이렇게 찝어내가지고 읽고 해석하는 것이 이게 주역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주역이 남들이 어렵다 그러는데 배우고서 이게 논리적으로 딱 이렇게 공부하고 나면요 상당히 틀을 박혀가지고 사지명리처럼 상당히 근거 있는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왜 올해 계면년이 육사 술의 둔이 되냐 하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는 지금 이렇게 갑자로 표시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왜 갑자냐? 우리나라는 이게 동북 지구상을 이렇게 보면은 동북이라 그럽니다. 동북 방향을 해요. 방향. 동북 방향을 얘기해가지고 동은 나무를 뜻합니다. 나무에서 우리나라는 큰 나무 갑목을 얘기해요. 그래서 북쪽 그래가지고서 수송을 해가지고서 갑자국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상당히 근거가 있고 맞습니다. 맞아요. 일본도 동쪽에서 동남 이렇게 조금 치우쳐가지고 내가 보기엔 일본은 을사 같더라고요. 일본은 을사 같더라고요. 을사국인 것 같더라고요. 일본은. 그래가지고 이 갑자국으로 해가지고선 운세를 파악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주역의 방위이론입니다. 주역에서 나오는 방위이론에서 우리나라 갑자국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이거 잘 맞아요. 잘 맞는 게 뭘로 했냐면 이렇게 월드컵 우리나라 국군 이렇게 해가지고 파악할 때는 갑자국을 집어넣으면 딱딱 맞아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경금 이렇게 왔을 때는 경술국지 이렇게 했을 때는 나라가 상당히 어지럽고 그 다음에 경인년 이렇게 6.25 동란 이렇게 났을 때는 갑자기 할 때 경금에서 땅 쳐가지고선 큰 사건 사고가 일어났다는 거. 아주 경술국지인데 6.25 동란 같은 것들은 경금이 왔을 때는 우리나라 큰 동란이 오거나 큰 사건 사고가 크게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이 갑자가 맞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역의 동북 방향, 주요 방위국으로 우리나라 갑자국으로 했다는 것이 상당히 논리적이고 과거 근거치로 해가지고 이것이 맞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방위 이론으로 해가지고선 저는 이렇게 주역의 논리를 펼치거든요.
그래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나라는 태국의 건감이건 건감 이건 이렇게 해가지고선 그 얘기를 하거든요. 건감이는 하늘 땅 불화를 말해요. 불화 수성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것을 얘기할 때 방위표석으로 할 때는 뭐냐면은 그 북쪽, 남쪽, 서쪽, 그 다음에 동쪽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사주에서는 이 북방이라는 수성을 얘기합니다. 수성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동쪽은 나무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동쪽은 나무를 얘기하고 남쪽은 화성을 얘기합니다. 불. 그 다음에 서쪽은 금성을 얘기합니다. 그럼 거기에 맞춰가지고 딱 이렇게 봤을 때, 거기에 맞춰 봤을 때, 여기에 속하는 육식갑자도 다 포함돼서, 천간 10개, 지지 12개도 여기에 다 포함돼서 방위 쪽으로 집어넣을 수도 있지만, 또 뭐가 있냐면 이게 있어요. 주역의 6회, 8회. 건감이건 선차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이 8쾌도 방위론에 딱 집어넣으면 딱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북쪽에는 수성이니까 차가 되고, 그 다음에 동쪽에는 그 나무라 해가지고 진이 되고, 남쪽에는 미가 돼가지고 화가 되고, 서쪽에는 금이 돼가지고 태가 되고 하는 것이 요 방어표를 딱 그으면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요쪽에 이렇게는 북서쪽이 건이 돼요. 그 다음에 남서쪽이 곤이 되고, 그 다음에 간이 돼가 이렇게 쭉 하면은 주역이 64개가 이렇게 건감이건 해가지고선 그 8개가 딱 이렇게 방위상에 나타나요. 그럼 여기에 맞는 그 12 지지와 10개의 천간을 여기에 맞는 걸 이게 다 집어넣으면은 계면연이 뭐냐면 계수는 이게 수성이 해가지고 북방이 돼가지고 육이 돼. 차가 돼버리고 묘는 진이 돼가지고선 정동쪽이 돼가지고선 진이 돼가지고 뭐가 되면 이게 차진이 되거든요. 그러면 요거는 술의 둔이라는 그 쾌가 나옵니다. 그래가지고선 이 계면연은 술의 둔이 해가지고 머무른다, 주둔한다 이런 뜻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점점 좋은 계획으로 어떠한 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머무르고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머무른다 이런 뜻은 이렇게 내가 뭘 하려고 하는데 그 땅 속에 이렇게 새싹이 나오려고 딱 하는데 이 천간이 되게 메말라 있다는 그런 식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약진하려고 그러는데 여러 조건이 딱 억눌려서 못하고 지금 주둔한다, 머무른다 이런 뜻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전반적인 주요 이론에서 천삼둔이 운세는 어떠한 좋은 일이나 그 경제 상황이 좋아지는 그 발판을 해가지고 딱 준비 단계하고 발버둥 친다고 하는 그런 식의 운세라는 얘기입니다. 이 천삼둔이 그런 식의 운세가 이렇게 지옥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갑자국을 해야지 동북 방향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계면전 이렇게 되면은 이게 돼. 이게 이제 정인이 되고 지진은 이게 지금 겁재가 돼서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요거에 똘똘 뭉쳐가지고 이렇게 갑자국이라는 우리나라 이렇게 잡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잡게 돼 있어요. 인수하고 겁재를 딱 잡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경제적으로 되게 이제 힘들고 어렵고 이제 그런 식의 적이 와요. 그러면서도 자체적으로 자기 기는 되게 강성해지죠. 이게 강성해진다는 뜻은 뭐냐면 이렇게 재물은 마른다 이런 뜻이에요. 재물은 식상하고 재성이 와야 이렇게 재성이 이렇게 돈이 나오고 그러거든요. 근데 갑자국이 할 때는 계묘가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자묘 상용이 돼요. 장애의 상해에 되게 날카롭고 되게 신경 쓰이고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계수로 갑자를 이렇게 인수를 딱 이렇게 까다롭게 만들고 지지는 자묘 상해이다 그러니까 잡아놓고 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조금 계면년에는 이렇게 잡아놓고 친다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까다롭고요. 그러니까 경제 상황은 되게 메마르고 이렇게 억눌리고 이렇게 까다롭게 잘 안 된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서도 날카로운 일이 탁 터져가지고선 상당히 안 좋은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예상하는 겁니다. 되게 신경 쓰고 안 좋은 일 해가지고 그러니까 돈을 빼앗는 그런 기운이 되게 강하다 이렇게 봐요. 근데 요 갑자 일주가 삼성 이재용이가 이 갑자 일주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에 내가 보기에는 25% 내지 30%가 이 삼성 그 그룹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는 갑자 일주 이재용이가 우리나라의 그 갑자 일주하고 똑같이 운세로서 올해 이제 삼성이 되게 이제 죽을 쓴다 그러죠. 되게 이제 까다롭고 이제 돈이 마르고 조금 짜증나는 일이 벌어지고 한다고 하는 것이 삼성그룹에서도 그렇게 되지만은 그것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국가 경제운이 된다 하는 그런 식의 해석이 되는 거죠. 그렇게 돼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서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여기서 이제 윤석열 사주 이렇게 했을 때 얘기를 하는데 자며 상령이 되면은요 자수는 콕 쏜다, 묘는 이게 긁는다, 핥힌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갑자 일주를 봐서 우리나라 국운을 딱 봤을 때 어떤 날카로운 이렇게 핥힌다 이런 식의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볼 때 윤석열 사주를 이렇게 봤을 때는 3월때 개내년 요때 이렇게 그러니까 2월 3월 달에 무슨 이렇게 핥히는 일이 벌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저기 보거든요. 그때 내가 이렇게 글에는 뭐였냐, 윤석열의 테러나 북한의 뭐 침탈이나 테러나 뭐 이런 거 아니면은 제가 또 썼는데 푸틴이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 불리하면 이놈의 핵무기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내가 볼 때 2, 3월 달이 아니겠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예상해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그 나라의 전반적인 정세나 국군이나 경제 상황은 실질 통치자의 사주를 해가지고서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윤석열 사주를 이렇게 보면은 윤석열 사주 우리나라 국군이 어떻게 지내는데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사주는 경자, 무자, 경진, 계묘예요. 그래서 계미예요. 그래서 계묘를 딱 집어넣으면은 이게 첫 번째는 이게 여기한테는 상관이자 이것이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 사람한테는 이 정제거든요. 정제로 이렇게 오면은 전반적으로 경제 상황은 이렇게 일어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아까 얘기했지만 이렇게 자묘 상령이 돼. 이게 자묘 상령 신자지나 이거 묘수는 이렇게 육개살임이 되면서도 되게 날카로움이 탁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윤석열이가 올해 특히 내가 볼 때 2, 3월 달에는 상당히 안 좋은 사건이 벌어져 가지고선 윤석열이가 되게 이게 힘들어지는 그런 식의 운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2, 3월 달에 이게 재성으로 와가지고 어떤 날카로운 사건이 벌어진다 이렇게 예상하거든요. 그러면은 4, 5월 달에는 이게 되게 이 사람한테는 관성으로 오지만 신약사주기 때문에 되게 버겁고 힘들고 책임이 많아지고 그래요. 그래가지고선 그렇게 되다가 이 사주가 점점 풀린 거는 6월, 7월부터는 좀 이렇게 나아지기 시작해요. 좀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선 그 사람이 그 일신이 좀 편안해지고 자기 길을 피기 시작한 8, 9월 달에요. 그러다가 언제서부터 저기냐면 10월부터 식신 상관이 이렇게 와가지고 10월부터는 그 나라 경제가 쭉 풀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반적인 경제 상황은 제가 봤을 때는 가을 이후, 이건 9월 23일 추분 이후 10월 달에 접어들면서부터 우리나라 경제가 좀 풀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이민년보다는 계면년 상반기는 상당히 안 좋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상. 근데 그것이 세계 경제를 딱 이렇게 봤을 때는 세계 경제를 이렇게 그 정세를 이렇게 이끌고 가는 주요 국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도 그냥 미국의 바이든, 러시아의 푸틴, 중국의 시진핑 이 세 사람 사주를 딱 보면 전 세계 국군은 다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죠. 근데 요거 오기 전에 내가 딱 분명하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제가 이민년 운세를 올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윤석열이 아슬아슬하게 당선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올린 것도 있었고, 또 뭐냐면은 월드컵도 뭐냐면은 손흥민 사주를 대비해서 딱 봤을 때 1승 1무 1패로 해가지고 아슬하게 경우의 수로 16강에 진출한다. 이걸 내가 이민년 사주에는 올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대로 다 맞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면년의 운세도 이렇게 봤을 때 계면년은 어떤 사건이 큰 적이 없지만 내가 보기에는 윤석열 사주나 갑자일주를 봤을 때는 어떤 날카로운 사건이 발생한다. 이렇게 하는 큰 적이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이가 이 어른을 쭉 이렇게 봤을 때 이 사람이 6월달 이후에나 좀 풀려요. 6월달 이후에나 좀 풀리고 경제 상황을 이렇게 봤을 때는 가을 이후, 그러니까 8월, 9월 이후에 이제 10월달 접어들어서야 구군이 좀 있고 경제가 나아지고 그러거든요. 근데 분명은 이게 자묘 상향이 되게 강해요.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육해살이라 이게 방해살이라 하거든요. 이게 책임과 뭐 저기를 막 강요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과연 이게 2, 3월 달에 어떤 사건이 발생하는가 그걸 내가 되게 좀 두고 보고 있어요. 분명한 거는 십몇년 십몇월 그러니까 2011년도 때 십몇월일 때 일본의 쓰나미가 확 일어나가지고 그냥 전 세계 발칵 뒤집어진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십몇월했어요. 근데 요거는 윤석열이 사주에서 우리나라에 사건이 발생하는지 아니면은 이 계묘가 어떤 사건을 발생해가지고 어떤 세계적으로 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럴 경우는 제가 푸틴이 이게 핵무기를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가지고 세계 정세는 바이든이나 푸틴이나 시진핑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바이든은 신의 월제에다 정축 일제예요. 푸틴은 기후 일제에다 병실이고 시진핑은 무월제 정유거든요. 이 세 사람 쫙 해봤으면은 계획을 딱 적용했을 때 바이든하고 푸틴은 신약사주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사주예요. 신약사주고 이 푸틴은 뭐냐면 이렇게 운이 대발복하게 오는 약신이 병이 있는 사주에 약신이 와가지고 확 풀린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런 식의 운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바이든은 이게 신에다 정치에서 이 사주가 되게 신약 사주입니다. 이 사주가요. 그러니까 신약 사주 개미로 가지고 이 저기는 이제 정관으로 오고 여기 평관으로 오고 정관으로 오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바이든이 이렇게 일단은 계미로 오면은 이게 정관 정인으로 와가지고 평관 편의로 와가지고 바이든이 끝내는 이렇게 올바르게 이렇게 인정받고 이렇게 괜찮게 가는데 초기에는 그러니까 평관을 딱 오면 초기에는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이 바이든이 되게 힘듭니다. 초창기에는 힘들어져요. 그러다가 나중에 바이든도 이렇게 연말쯤 가을에 가면 좀 풀린다 이렇게 해석하고 푸틴도 그런 식의 형상입니다. 근데 이 시진핑은 신강사주입니다. 신강사주야. 그래가지고 관인상승이 딱 와가지고선 내가 보기에는 미국이나 러시아나 중국 중에서 중국이 확 풀립니다. 중국이 확 풀려요. 물론 1월 8일서부터 뭐 이렇게 저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또 코로나니까 확 풀고 뭐 여행도 자유화되고 이렇게 하는데 내년 개면년만큼은 중국은 미국이나 러시아보다는 확 경제가 풀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 동영상을 보면서 중국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사람들 보면은 때가 왔다. 중국만큼은 때가 왔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계경제를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가지고 전반적인 운세로 해가지고선 명리, 논리로 보는 개면년 운세가 전반적인 운세는 다 이렇게 파악해서 얘기를 했죠. 근데 제가 이렇게 볼 때 이게 신살론, 이거 빼놓은 건데, 신살론 중에 보면은 이거는, 그러니까 삼합일어는 장성도와 제살 육해라 이렇게 그러고요. 그 다음에 삼방국에는 장군 급과 폭패 심술하게 해요. 그래서 개면년을 보면 여기 되면은 장생은 식사라도 신살인데 여기서 장성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근데 요것이 뭐냐면은 장성은 간혹가다 이 장군으로 가는 수가 있어요. 장성하고 장군이 뭐가 다르냐면은 장성은 자기가 고집 부리는 거고 장군은 아주 심지가 굳은 그런 식의 고집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장군살이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이라면 끝장을 보려고 덤비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도 뭐냐면 이게 묘목은 똑같 부러진다 해야지 급각이라 가지고선 특히 이제 이것이 그 자기 사주에 겁살이나 지살 역마가 있는 사람들은 올해 특히 교통사고에 다리 다치는 걸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 묘목은 똑같이 이게 부러지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폭패심수라고 하는데 이거는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지 고집대로 해가지고서 일을 망친다 그런 식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전반적으로 계면연의 그 운세는 이렇게 봤을 때 좋은 것보다는 좀 날카롭게 모호해가지고 이렇게 작용해가지고 좀 안 좋게 영향 미치는 것이 좀 크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전반적인 그 계면연 운세를 통괄적으로 쭉 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저는 이렇게 이민년 사주를 올리면서 윤석열이 아슬하게 당선될 거다 이것도 맞췄고 그 다음에 그 우리나라가 1승 1패로 해가지고 물론 이렇게 날짜별로 그 우루과이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는 이렇게 틀렸거든요. 근데 1승 1패로 해가지고선 가까스로 이렇게 경우의 수로 16까지 간다 이런 걸 내가 맞췄어요. 그러니까 총괄적인 측면에서는 내가 다 해가지고 이민년 그 사주 운세를 파악해가지고 네이버 블로그에 올린 거기에서는 이민년 운세를 해가지고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계면년 운세도 전반적으로 정리해서 이렇게 했어요. 제가 이제 여기 요구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그 운세 파악이나 사주를 보려면은 전화는 010-723-3281 메일은 네이버 HUHMIUN 네이버.com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단순히 그냥 재원만 잠깐 보려고 하는데 3만 원 받고요. 정식 풀이고 통화를 할 때는 6만 원 받고 그다음에 메일로 정식으로 풀어달라고 하면은 6만 원 받습니다. 많은 의뢰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